지금 의식 듣고 이 의식이 하나 있다 하면 이거는 관념입니까?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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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왜 자꾸 말입니다. 자꾸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가시죠?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이게 아니고 자꾸 경험하는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왜 여기다 자꾸 신경을 쓰시죠? 그것이 있든 없든 그것이 뭐가 중요하죠? 예? 그것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있다고 하더라도 다르게 경험됩니까? 경험되는 게 역시 들리고 보이고 이거밖에 없잖아요. 예? 있든 없든. 그래서 부처님은 그렇게 있다 없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들리는 그대로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얘기했지. 왜 자꾸 선생님은 어떤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자꾸 이쪽을 갖다가 신경을 쓰세요? 이게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아니 여기에 참나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응? 경험되는 그대로 자 있으면은 있다라고 있어가지고 하나도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으면 모르겠어요. 응? 있다라고 하는데 있다라고 해도 여전히 괴롭다 한다면 이게 있으나 마나잖아요. 이 의식이 사라지는 게 안 사라지네요. 예? 뭐가요? 지금 이 의식이. 의식이? 왜? 안 사라진다는 것도 아까 생명이 매 순간 오락가락하고 있지 않고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착각일 뿐인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도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 찰나에 맨날 그 순간일 뿐이지 계속되는 것도 아닌데 뭐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착각인 거예요. 사라지지 않고. 네. 자, 그래서 자 지금 선생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자꾸 가령 경험되는 이 사실에 관심이 없고 어떤 생각의 내용을 계속해서 확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온통 생각의 내용대로 되려고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삶이라는 것이 경험되는 이것 빼놓고 삶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경험되는 이 순간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리는 이 순간, 보이는 이 순간의 경험 상태가 어떠한가? 이 문제일 뿐인데 자꾸 이 경험되는 이게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으시고 가령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 여기에 관심이 온통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도대체 누가 확인해 줍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돼요? 다른 사람이 말이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까? 스스로 확인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이 사람이 맞는 것 같아. 또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이 맞는 것 또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이 맞는 거 아닌 것 같아. 맨날 그런 삶이 될 뿐인 겁니다. 자, 스스로 분명해져야 되는 거고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 그것은 그 사람에게 별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깔라마경에 누구의 말이라도 그냥 그대로 믿지 말라. 그냥 경전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믿지 말라. 우리 스승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도대체 다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어요? 자, 스스로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확인되려면은 다른 사람의 말, 어디서 읽은 글로 규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그런데 우리는 온통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전부 다 사실은 어디서 들은 말, 어디서 읽은 말, 이런 것들이죠. 자기의 경험에서 확인된 게 아니죠. 그런 거랑 조차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입으로 나오는 말조차.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예요? 그것을 그래서 그 경전이 이런 데서 뭐라고 그러니까 조건화된 이런 개념이죠. 조건화된. 원래 그러한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임에, 들림에 이것에 의해서 다음 일어나는 것이 조건화되는 그래서 그렇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사실이라고 실제라고 맨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상하다라는 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상하다라는 거. 아니 사실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천국 간대요. 그래서 그래요. 가령 제가 추석 때도 성당에 가서 미사를 보고 왔는데 그 보면 그 죽은 사람 연도라고 해서 그 이제
초상집에 가면은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해줘요. 네. 맛이 와서. 그 연도 중에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하느님 곁에서 만날 때까지.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어? 자,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 하느님 곁이 좋은가? 이 세상이 좋은가? 하는 거예요. 어디가 좋으세요, 부다님? 남동이 매달리가 있어도 있으세요. 예? 아, 예.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전부 다 하느님 곁에 갈 것을 다 고대하고 다들 이래요. 그럼 빨리 죽어야 하느님 빨리 가지. 그럼 빨리 죽는 걸 축하해줘야 돼. 초상집에 가면 축하해야 되는 거예요. 아, 드디어 하느님 곁에 갔다고 축하해줘야 되는 거예요. 응? 그 자기가 죽을 때가 되고 죽을 것 같으면은 야, 이제 하느님 곁에 간다고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안 죽으려고 죽은 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두려워해요. 어떻게? 안 그래요? 예, 우리는 이렇게 이 모순된 생각 속에서 온통 생각의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으면은 가령 그래서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더라? 그 모습대로 태어난다는 이런 것도 어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이 언제 죽을 때 모습인지 어떨 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쁠 때 죽어야 되잖아요. 빨리 젊을 때 빨리 죽어야지. 팔할 때 죽어야지.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생각이란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도 맨날 생각한 내용이 사실 같아요. 응? 사실 같아요. 예. 그 생각한 내용은 바로 조건화된, 뭐예요? 조건화된, 지금 이 보이는 이 내용에 의해서 다음 생각한 내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지금 보이는 이 내용이 착각인데, 이 내용은 착각인데, 그러니까 착각이 착각을 하고 온통 착각이 자꾸 정폭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란 바로 생각이 있는 그대로 무심이라고 하는, 무상이라고 하는, 무념이라고 하는 그런 거고, 중도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지, 생각은 내용을 왈가왈부하지 않는, 그냥 경험돼서 그냥 사라지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은 항상 착각이고, 착각이 착각을 낳고 해서 결국 착각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네. 관련에 대한 어떤 규정이 좀 혼란이 있어가지고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제가 어저께 이렇게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두 번 정도 마음이 불편했었거든요. 예. 한 번은 요즘 뭐 공원에 가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공원 내에서 이렇게 걸으면 흡연시 걸거든 막 이렇게. 근데 한 분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네. 그걸 보고서 제가 올라온 게, 이게 뭐라도 이게 올바르지 않는 거니까 말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이 관념이 뭐지라는 게 좀 헷갈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아주머니가 이렇게 반려견을 데리고 그건 산책을 왔는데 반려견이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뭘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아주머니는 손에 아무런 비닐봉지라든지 이런 게 없고, 그 제가 그냥 반려견 버리고 그냥 갈래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럼 제 같은 경우는 뭔가 규정을 했는데 도대체 그 관념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야지 그 당시에 도가 되는지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왜? 뭐요? 지금 저 반려견을 데리고 가는 사람의 손에 아무것도 들린 게 없으니 아마 틀림없이 똥을 누면은 그냥 두고 가거나 아니면 어떻게 휙 집었든지 발로 툭툭 차버리든가 그럴 거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불편하셨지요? 예, 그 생각은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아닌 걸 가지고 왜 그 신경을 쓰죠? 그 생각 내용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공원에서 그렇게 했을 때 법률상 규정으로 했다는 어떤 뭐 주어진 어떤 규칙 같은 게 꼭 지켜져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은 설령 이게 제 혼란한 그 아주머니가 비닐봉지 가지고 이게 변을 치웠다 해도 꼭 치워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그게 좀 혼란이 없었거든요. 예. 사실은 그것은 어느 것이 더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어느 것이 더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단지 그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약속이죠. 그러니까 그냥 약속은 그냥 약속일 뿐이지. 뭐 심각하게 할 필요. 사실 그 똥이라는 것은 만약에 요즘 똥이 없으면요, 가령 닭똥이나 뭐 소똥이나 똥이 없으면 시골에 농사 못 지어요. 전부 다 그거 다 그럼 다 해서 다 그 전부 그 그럼으로 다 써요. 그러니까 자 똥이 거 있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라 비 오고 그러면 다 씻겨서 내려가서 어디 땅으로 가게 될 거예요. 어디로 가든. 지금 제 마음이 불편했던 거는 사실이 아닌 것을 내가 규정을 미리 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법이란 것은 진리가 아니죠. 그냥 약속이에요. 우리 그러면 이렇게 하기로 해. 그냥 약속이에요. 그냥 약속은 약속이에요. 그냥. 담배 피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는 담배 피우고 있었으니까 담배 제가 말을 안 한 상태에서 좀 불편했는데. 예, 자 담배도 똑같습니다. 자 담배라는 것이 그것은 이제 피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피운다는 그것 때문에 불편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가령 이렇게 해봅시다. 지금 그 부인이 병상에서 오락가락 하고 있다. 그런데 너무 괴로워서 담배를 안 치면 미칠 것 같다. 스트레스가 쌓였어. 그런데 만약 담배 한 대 피우는 것이 될 수 없는 걸까요? 만약 그 사람이 그런 상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시죠? 모르죠. 모르는데 단지 이제 규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지키니까 그게 내가 불편했던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그 생각의 얽매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생각에 빠져서 그런 거죠. 가령 비록 규칙은 그렇게 돼 있지만은 우리가 약속은 그렇게 했지만은 약속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것은 그건 사실이 아니죠. 그렇게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일면 하면서도 또 뒤에 드는 생각은 도대체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없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혼란이 있어요. 그래서 경험되는 그대로입니다. 그 당시에 내가 예. 그리고 또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그것도 그냥 못 지나쳐지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꼭 나오게 되는. 그럼 나오면 나오는 대로. 또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제가 말을 못했는데 말을 못하는 그 순간 제가 또 생각해지는 게 제 자신이 조금 비겁하다는 생각 좀 들고 괜히 남이 또 그렇게 부수는 마음이 생각이 예. 자, 사실은 그런 것은 전부 다 관념이 이어지는 거죠. 관념에.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것이 그냥 그렇게 작용된다는 것이 알아지는 그대로라면은 그렇게 작용돼도 불편하지 않고 왜 그렇게 작용되는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어떤 관념에 머금이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럼 지금 이제 거사님 말씀하시는 수행이라는 것은 이제 저분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공원에서 있었던 일이 생겼을 때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수행입니까? 아니 생각하는 게 수행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처신한다 그럴까? 뭐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이제 그걸 알아지는 그것을 이제 수행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특별하게 뭐 절에처럼 뭐 절을 한다든지 뭐 연보를 한다 그게 수행이 아니고 이런 삶의 현장에서 생기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하느냐 이거 자체가 수행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그대로 경험되는 그대로 자 그렇게 작용되는 일어나는 대로 그걸 수행이라 이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당시에 제가 느끼는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들이 도대체 세상살에 제가 잘 판단한다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건물을 짓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제 자신의 노력으로는 판단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전에 같으면은 뭐 우리 목욕탕에 가서 옆에 물을 틀어놓고 이렇게 있으면 징역이 쓰이잖아요. 저거 왜 쓸데없이 물을 흘리나. 한마디 안 하면 저게 이제 내가 비겁한 것처럼 느끼는데 도의 입장에서는
그 비겁하다고 느끼면 느끼는 대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이 튀어나오면 튀어나온 대로 그렇습니다. 행동하는 것이 도다. 그 말씀. 그렇습니다. 뭐 행동하겠다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되어지는 대로죠, 그냥. 되어지는 대로. 그렇습니다. 그게 도고 그게 수행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뭐 말로 표현해서 간섭이다 내지는 뭐 이렇게 나의 어떤 도의 상태랑 어떤 정의가 나갔을 때 그 대가가 또 만약에 한 대 맞는다든지 예. 이건 맞으면 맞는데요. 그렇습니다. 점점 혼란스럽군요. 아니 저는 이런 정도의 과정은 알고는 했었는데 그게 과연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자신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자존심이라든지 사회적인 뭐 관념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묶여 있으니까. 네. 자, 보세요. 자신이 없다.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자신이 없다는 것은 생각의 내용에 빠짐인 겁니다. 사실 그렇게 작용되는 것을 자신이 없다라는 생각이 작용됐는데 실제로 자신이 없어서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작용이 돼. 방송에서 괜히 뭐 그러다가 뭐 이렇게 들림이 있기 때문에 그냥 생각이 그렇게 작용되고 그렇게 작용됐던 건데 그것을 내가 자신이 없어서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 생각도 그냥 또 그냥 또 도덕적으로 또 이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일어났는데 다 온통 이래서 일어나고 저래서 일어난 것일 뿐인데 거기에 어느 순간 그만 내 생각, 나의 상태, 비겁한 그만 이렇게 생각이 내게 빠져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어떤 생각이 작용돼도 어떻게 작용돼도 그것이 그냥 일어나서 알아지는 그대로. 모든 어떤 작용자가 다 연기될 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한번 솔직히 한번 경험해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바로 그렇게 작용된다는 그 자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두 번째 설하신 것이 바로 무아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바로 작용의 연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 내가 한 거다, 내가 해야 된다 이 착각이 없으면은 그냥 돌아이름하는 그런 상태,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하는 이런 표현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연의 어떤 연기작용이 연의 작용도 연기되는 거예요? 연의 작용이 연기된다? 이런 조건이 나한테 와질지는 인연이라는 것은 일어나는 이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들어서 예, 일어나는 이치죠.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무상무와 고할 때 고라고 함으로써 고라고 하는 이 상태에서 일어나는 뭔가가 일어나는 작용이 일어남이 바로 인연이라고 하는 이치죠. 인연이라는 이치인 겁니다. 인연이라는 이치는 내가 어떤 조건을 선택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가령 어떤 그냥 자석을 놓으면 서로 잡아당기고 서로 밀치려고 그냥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연이라는 말씀하시는 건 예. 뭐 풍수지리인데 뭐 장변가들이 니하고는 뭐 언제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돼 있다든지 이런 인연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인연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전부 해석일 뿐이다, 생각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연기작용에 의해서 어떤 두 사람이 만약에 어떤 트러블이 생겨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살해했다. 예.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이제 인연이 생겨서 한 사람이 살해라고 한 사람이 살해당했다 그러면은 정말 그 사람이 말씀 중에 유튜브에 보면 모든 게 이제 해소되는 과정이다. 예. 바람이 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안 좋아 보이는 것도 해소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그 죽은 사람한테는 그 어떤 해소되는 과정이 이익이 있는 겁니까? 예. 우선 터지는 사람 보세요. 자, 우리가 살인이라는 것은 우선 우발적이라고 표현되는 살인이죠. 아니 형제간에 명절에 모여가지고 술 먹다가
뭐 재산 문제가 나와서 티격태격 하다가는 그만 칼부림이 나고 그래도 이렇게 될 수 있죠. 사실은 죽이려고 온 것도 아니고 죽이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순간 화가 극한까지 치밀어 오르니까 그냥 그만 일어나는 그대로 돼버린 거죠. 응? 그러니까 자 이렇게 했는데 가령 그 사람이 죽이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죠. 자 작용되는 그대로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결과라는 현상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본다면은 죽이려는 의도가 없이 막 화가 나서 그냥 이렇게 되어졌죠. 그냥 사실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그냥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되어버렸죠. 응?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제는 사람을 죽이려고 준비를 하고 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런 건가? 그런 거와 이런 우발적인 거하고 다른 건가? 사실은 다르지 않다. 작용되는 이치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도 어떤 우리가 생각에 빠지면은 즉 예를 들면은 이 사회적으로 항상 나는 피해만 입고 살았다.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싫어하는 것 같고, 응? 모든 사람들로 인해서 나는 계속 손해만 보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쌓이다 보면은 사실은 이런 것이 터져나오는데 우리가 뭘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도 착각이다. 우리가 뭐 생각한다는 착각이듯이. 자, 그렇게 될 수밖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의도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매 과정이 사실은 그 쌓임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치달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치달아지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차려지고, 응? 자각이 되고, 자, 이름으로써 이것이 가령 어떤 사회에 대한 어떤 이 피해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각이 됨으로써 잘못 생각했구나, 어떤 기회로. 그런 잘못된 이해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구나, 오해에서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자각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바로 언젠가는 그런 잘못된 이해가 자각될 수 있는 그런 경험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인 과정에 봤을 때 해소작용이다, 해소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인 겁니다. 자, 그럼 받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파전이니까 일방적으로 당했다라고 이야기될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피해자라고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당하고자 또는 당할 수 있는 상황은 이 사람도 오해가 있지만은 이 사람도 오해에 의해서 촉발됐죠. 물론 묻지마도 있을 수는 있죠. 묻지마가 있을 수 있는데 묻지마라고 하는 경우도 어떤 이 경험에 의해서 결국에는 삶에서 가령 뭔가 괴로움, 부당함에 대한 억울함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 뭔가의 어떤 관념이 자각될 수 있는 그런 삶이 경험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 문제는 우리는 일방적인 피해자다라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피해라는 것이 정말 있는 걸까라는 겁니다. 피해라는 것이 정말 있는 걸까? 예를 들면은 지금 세월호에 타서 세월호가 침몰되는 순간에 누가 나에게 가해를 한 것인가? 또 더 나가서 홍수가 나는데 가령 나는 모르고 집에 잠자는데 집이 통째로 쓸려 내려가서 죽게 되는 경우에 가령 그런 경우에 누가 나를 지금 피해를 준 것인가? 라는 이런 문제인 거예요. 자, 바로 이 경험되는 그 찰나에 그 사람의 이해 또는 자각에 의해서 그것이 중요한 문제지 누가 피해를 줬다 안 줬다 이런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삶에서는.
뭐라고 할까? 이치적으로 우리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응? 경험되는 이 순간의 괴로움과 괴로움이 아닌 것은 이 순간에 결정되는 거지. 응? 다른 사람의 또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괴로움이 결정되어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응? 결국에는 이것이 경험되는 이 차라리 다른 사람의 소리가 됐든 다른 사람의 이 행동에서 여기 와서 뭐가 부닥침이 됐든 결국 이 자체가 괴로움이 아니라 여기서 일어나서 경험되는 이 찰나에 괴로움이 되든지 아니면 괴로움이 아니라 뭔가 자각이 되는 기회가 되든지 요 항상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괴로움이 없는 겁니다. 자, 홍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이때 칼에 찔려서 이러는 이때 또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죽음의 순간이라고 하는 그때도 똑같은 경험의 순간일 뿐이 우리가 모든 순간이 다 기회인 거예요. 자각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 또는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 그런데 이게 애초에 존재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죽음이 그런 그 작용의 끝도 아니. 자, 우리는 기억을 한다 못한다라고 그래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이런 현상으로 있을 때의 기억되는 것은 우리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 일어난 경험에 의해서 지금 이 순간 생각이 구체화돼요. 즉, 스토리화, 언어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의 경험은 이런 스토리의 경험이 아니 사진과 같은 경험이 현상적인 이미지, 상과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가령 새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애에게도 그런 관념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단지 스토리로는 되지를 않죠. 이제 그 스토리는 가령 그런 기억으로서의 연결은 그 변화가 이게 다른 때와의 조건이 완전히 달라지면은 가령 그렇게 연결은 안 되지만은 이미지의 연결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도 그런 경험일 뿐인 거예요. 이렇게 경험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로부터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피해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존재라고 하는 착각 상태에서 있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냥 경험일 뿐이에요.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어떤 그런 경험이 자각될 수 있고 결국에는 그런 자각을 통해서 그 사람은 온전히 삶이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경험, 피해라고 하는 이 경험도 해소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각자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서로 연계된 문제 이런 것은 없어요. 이런 것은 그냥 사실이 아니.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 현상이 실제라고 착각된 이런 사회에서의 그냥 그런 상태의 약속이라는 것이 범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법을 진리다라고 그러지 않아요. 법은 그냥 관념이에요.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모든 상황을 갖다가 경험 사실에 대입을 해버리면 된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만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대입한다 그러면은 또 사실을 관념으로 아는 것일 뿐이죠.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일 뿐이죠. 그냥 대입하고 말고가 아니죠. 그냥 어떠한 생각에도 경험되는 그대로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지난 주말하고 그래서, 야, 이제 기사 어떻게 쓰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기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쓰여지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쓰려고 하지 않으셔도 경험에 의해서 계속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된다. 사실은 기사를 잘 쓰려고 하면 아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베테랑이 됐다는 이 말은 그냥 쓰여진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잘 쓰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은 되어지는 대로 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가령 기자 생활을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거래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역사적인 기자가 새로 탄생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기사라는 것이 완전히 틀에 박힌 것처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해가 바탕이 된다면은 뭔가 팩트와 팩트 아닌 것에 대한 이해가 바탕으로 쓰여지면 뭔가가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언어를 쓰되 그 규정이 모른다라는 어떤 오직 모를 뿐이다라는 앞뒤 내용을 보면은 일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이것도 규정입니까? 예, 규정입니다. 자, 추측 뭐 이런 거 규정입니다. 그건 모른다가 아니냐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모른다가 아닙니다. 모른다는 자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고 인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바깥에서 무슨 뭐 거사를 들기에 개짖는 소리를 녹음했던 녹음이 아니고 실제로 들려줬다면은 여기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저게 뭐 95%, 99% 저거는 이제 진짜 개소리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내가 모른다고 있는 상태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 자, 그런 판단이 일어나는데 그런 판단은 사실이 아닌 판단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가 생활에서 95% 개라고 판단하면은 행동이 달라지고 그 다음 조치가 따르잖아요. 예. 그런데 보세요. 99.9999%라도 아닐 가능성이 0.00001%만 있어도 아닐 수도 있죠. 있죠. 아닐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그렇게 분명한 것 같아도 아닐 수 있으니까 그건 사실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없다 무슨 의미입니까? 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 사실일지 아닐지 모른다는 것이 분명하면은 그 다음에 후속이 안 일어나게 되죠. 일어날 수가 없죠. 뭘 근거로 일어나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집에 닭을 키우고 있는데 이 개가 이제 닭 잡아먹는 개라고 합시다. 그럼 뭐 개 소리가 들렸다 하면 반드시 우리 닭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 무슨 조치를 취할 거 아닙니까? 그럼 95%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게 95%가 모른다보다 더 실생활에 이용이 되고 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당연히 보세요. 제가 내일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올지 안 올지 몰라요.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그러나 땅을 파헤쳤기 때문에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물기를 내놔요. 예? 그냥 내놔요. 그것은 저는 반드시 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산 게 아니에요. 뭐 안 와도 괜찮고 와도 괜찮고 라고 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근데 이제 개 잡아먹는 닭인데 그래요. 근데 사실은 맨날 잡아먹는 게 아니죠. 사실은 개가 잡아먹었는지 안 잡아먹었는지도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개밖에 없기 때문에 개가 잡아먹었다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알 수 없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닭장 안에 있는 개를 이렇게 밖으로 내놓는다 하더라도 알 수 없으니까 그냥 개를 그냥 이렇게 내놔요. 근데 잡아먹었을 확률이 95%다 그러면 내놓을 때 어떻게 잡아내나요? 요놈의 새끼 하고 막 그냥 확 잡아당기다가 발로 한번 차고 그러든가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긴가민가 하면은 그냥 개를 그냥 이렇게 내놓을 뿐이에요. 95%가 기든 아니든 행동이 그 다음에 있어도 그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는 기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반의 일어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95% 심정이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95%의 사실인데 라고 하면 그것이 기반이 돼서 일어나게 되는 거고, 아무리 그 심정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분명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그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면은 그것을 기반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분명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일어나지 95%를 기반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런 이제 모종을 싹을 틔우기 위해서 요 조그마한 요렇게 들고 옮길 수 있는 비닐 온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넣고 싹을 틔우면 잘 된다. 그걸 만들어줬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내려오는데, 아니 요게 내려오는 길 그 중간에 이게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게 바람이 날렸을 수도 없고 이게 바람이 날아갈 정도는 아닌데 귀신이 고칼로릇이다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와 있을까? 응? 지가 걸어오지도 않았을 거고, 바람에 날려도, 참, 신기하긴 하지만은 반드시 어떤 연유가 있겠지요. 응? 자, 저는 기적은 없다. 신비는 없다. 우리가 가령 이게 분명하게 그 경로가 확인이 안 돼서 그렇지, 반드시 어떤 자연의 이치로 신비나 그런 것은 없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싶어서 들어다가 다시 갖다 놨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아버님한테 그랬어요. 어떻게 저까지 적어와 있지? 그리고 저는 뭐 신기할 것도 그냥 갖다 놨지만은, 그래도 이제 말은 그렇죠. 귀신이 고칼로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다고 웃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밑에 필요 들고 오다가 무거워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들고 오다가 무거워가지고 그다 놔두고 왔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게 어떻게 여와 있을까? 이 세상이라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들고 갈 때, 이렇게 뭔가가 작용됐겠지. 저는 이제 신비하다, 기적이다, 이런 것은 없다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다시 갖다 놓고 단지 이야기로, 그거 참 귀신이 그러지. 이게 어떻게 와 있지? 라고 말은 그래도 저는 그것 때문에 막 이상하다 어쩌다 그러진 않지요. 반드시 어떤 얘기지 아니나 다를까? 들고 내려오다 무거워가지고 거기다 놔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냥 사실이 아니다라는 분명한 이해가 있는 거와 95%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모르는 거지, 추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 그대로 추측이지 사실이 아니다. 이 확률이니 추측이니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럼 모른다는 거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통상. 95% 심정이 가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99.99%라도 모르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내가 현 시점에서 현재를 인정 못할 때 꼬집어 본다든지, 이게 생신가 꿈인가, 나는 이런 경우라 내 육감을 현재 느끼고 있는 순간이 또 사실일 거고요. 내가 만약에 과학기술을 위해서 타임캡슐을 타고서 이렇게 다른 외행성이라는 데 갔을 때도 그때 보는 어떤 육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일 거라는 얘기죠.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사실이 아니라요. 뭡니까? 우리가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감의 내용은 다 사실이 아니다. 감의 내용은 뭡니까? 육감의 내용은 보이는 내용, 들리는 내용, 냄새의 내용, 맛의 내용, 느낌의 내용, 알아지는 알의 내용, 이 내용들은 다 사실이 아니다. 사실은 모른다요. 사실은요? 사실은 왜 모릅니까? 들린다라는 이게 사실. 그때 소리. 들림이라고 하는 이게 사실. 보임이라고 하는 이것만 사실. 코에 냄새. 그게 어떤 냄새인가 나한테 코에 느껴지는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그거 시공간 어디에 있더라도 똑같은. 그렇습니다.
사실도 그 사실 자본이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사실 작용 그거지요. 예, 작용 그건데 사실은 우리한테는 경험이라고 하는 거죠. 경험이라고 하는 거. 물론 경험이 없다고 해서 없다라고 할 수는 없죠. 작용은 경험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자 지금 말하는 여기 입장에서는 경험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죠. 경험되지 않으면 삶에 영향이 없는 거예요. 응? 자, 경험돼도 경험되는 이 순간의 경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응? 괴롭고 안 괴롭고 이것이 결정되는 거죠. 응? 자, 그러니까 사실은 경험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의 관심 대상이지 응? 경험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아니죠. 그런데 경험도 어떤 작용이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하면은 그게 사실인데 작용의 내용이 어떻다 저렇다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되는 그대로가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자, 경험되는 그대로는 뭡니까? 경험되는 그대로. 자, 느껴지는 그대로죠. 그러면 그런데 느낌의 내용이 자꾸 일어나는데 그럼 느낌의 내용은 일어나지만 일어나서 사라지는 그냥 그대로죠. 응? 왜 그러냐면 이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또 일어났다 그냥 사라지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삶에서는. 그래서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다. 다른 타인과 제가 똑같은 어떤 대상을 두고서 물질이나 대상을 두고서 느꼈을 때 각기 느끼는 그대로의 느낌은 틀리기 때문에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용은 당연히 그대로가 예. 그대로일 때 예, 규정할 수가 없죠. 각기 틀리기 때문에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사람마다도 틀리지만은 어떻습니까? 그 조건에 따라서도 다 틀리죠. 말로 표현도 안 되는 거죠. 말로 표현해야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폴짝 뛰었을 때 가령 느껴지는 어떤 거와 달에서 폴짝 뛰었을 때 느껴지는 것이 다르겠지요. 그럼 거기는 뭐 중력이 6배가 낮아서 6배가 뭐 뛴다면서요? 뛰어진다면서요? 자, 그러니까 뛰어진다라고 띠임이라고 하는 그것의 이 내용적인 측면, 가령 몇 미터를 뛰었다, 얼마를 뛰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규정할 수가 있죠? 우리는 얼마를 뛸 수 있다라고 규정할 수 있나요? 그것은 조건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응? 사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그런 결정하는 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니 그런 모든 것의 현상은 이렇다 저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설명할 수 달에 뛰니까 이렇더라. 또는 지구에서는 이렇더라. 그래서 이런 표현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소통할 수 있는 상황을 개념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개념화 시킬 수 없는 것은 없죠. 어떻게든 경험을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뭐 야리꾸리하다, 뭐 달콤 쌉쌀하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도대체 이런 말을 쓰면 외국인들은 무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가령 서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죠. 자기 경험에 의한 표현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말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없어요, 사실은. 응? 어떻게든 표현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표현대로가 아니다 이 말이죠. 표현할 수 없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 표현대로라고 이야기할 이 표현 그대로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말로서 규정할 수는 없다 이런 것이지 어떻게도 표현할 수 없다 이런 말은 아니죠. 그것을 착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아요. 지금 뭐 선불교에서 말하지 말라, 설명하지 말라 그런데 아니 육조 해능스님 같은 경우도 아니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서로 이 그런 경험을 나눌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 이런 말은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인 거죠. 말로 통하지 않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 물론 말이 아니어도 행동, 말과 행동이 다를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나 행동이나 같은 거다라는, 같은 드러남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도의 드러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이나 다.
우리의 노여움은 말로서 화나 죽겠어 이만 그러니까 얼굴에 벌써 드러나죠. 그래서 이게 다 사실은 말이나 그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 표현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은 없는데 단지 표현대로 표현 그대로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보통 이게 불법에서 보면 이 신구위로 이렇게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이게 업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예, 예. 그거는 이제 가톨릭 사상에서 이렇게 상상 속의 어떤 가늠도 가늠이라고 얘기해요. 예, 예, 예. 그러면 이게 불법에 비춰보면 그것도 그런 가늠으로 가야 됩니까? 예, 예. 예. 똑같습니다. 정신적인 어떤 그게 그렇습니다. 자, 결국에는 뭡니까? 신구이가 다른 게 아니. 같은 것의 현상이 다른 것일 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신구이가 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신구의 할 때 의라고 하는 이것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행이라 그럽니다. 이름은. 그리고 사실은 말과 구와 신에 대해서는 부처님한테는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나라고 하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냥 온 작용이다라고. 온 작용의 덩어리다 그래요. 그래서 색수상행식 그래요. 그 색 물질 아니냐? 말고 이게 물질이라는 이런 개념으로서 이게 쓴 것이 아니다. 바로 행이라고 하는 이것의 그냥 현상일 뿐이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이라는 것도 말이라든가 이 몸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의와 똑같은 거기 때문에 구와 신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현상이지 실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가령 색수상 행식 할 때 이거는 작용에 대한 분별 이름인 거예요. 작용에 대한 이름인 거예요. 근데 이 말과 행동이라는 것은 작용이 아니에요. 그냥 작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도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이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현상대로 해서 설명을 따로 한 거지, 사실은 하나예요. 그냥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가 뭐예요? 바로 마음속의 간음이라고 하는 이게 의요, 의.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업이 된다는 거죠. 즉, 그것이 있으면은 가령 이 말과 행동으로 안 나와도 그것이 있으면은 다른 게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작용의 원인으로 작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게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걸 업이라 이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속의 간음도 말이나 행동과 다를 바가 없어요. 자, 마음속의 간음도 가령 예를 들면 정도의 차이는 굉장히 많죠. 그냥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도의 차이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속으로의 간음도 간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이치로도 조금 더 틀린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그러면 죄의식을 느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만 그걸 죄의식을 느끼든 안 느끼든 간음했다 안 했다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마음속으로 그걸 규정한다라. 예. 자, 그런 표현이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문제라고 착각이 있게 되면은 괴로움의 원인이 되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간음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죄가 그게 내 생각이고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런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일어났구나 이 정도로 알고 지나가면 그만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데 어떤 분이 자기 남편한테 박수로 잘해준대요. 왜 잘해주냐 이래 물으니까 제 의식에. 아니요 다음 생에 안 만나려고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한단 말이 나는 맨날 무시하고 맨날 야단만 치고 그랬는데 저분이 또 다음 생에 그놈 만난다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다음 생에 또 만난다. 윤회를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해준다고 하는 거는 내가 괴롭게 잘해줘버리면 괴로움이 조금 없어진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미련이 안 남으니까. 예. 잘해주면은 미련이 안 남는다고 해요? 또 저쪽에서 더 바라니까 내가 괴로워질 수도 있는 거. 예. 자, 잘해줌이든 못해줌이든, 그러니까 정을 끊겠다라고 하는 거나, 잘해주는 거나, 다 다를 바가 없다. 다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다음 생에 만난다, 안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이 되면은, 그 괴로움이 드러날 인연작용이 반드시 있게 된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결국 괴로움이 경험되니 막 그놈이 그놈같이 느껴질 수도 있다. 생각으로 그럴 수 있다. 그러니 피할 수가 없다. 거기에서 제가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예. 진짜 바보 같아요. 왜? 굳이 뭐 말을 뭐 해서 뭐 돋보이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왜 분명히 어쨌든 그렇게 니처럼 하나 다 똑같은 괴로움이 똑같은 건데 근데 아무 말도 못하고는 나를 자꾸 가시더라고요. 말을 해서도 이해도 하지 못할 거고. 예. 자,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나오면 나오는 대로,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반드시 말을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 자꾸 이렇게 어떤 말이 필요 없는 상황이 많아지는. 좋습니다. 예. 오히려 그게 좋은 거예요. 자, 예. 말을 많이 한다는 거, 말을 많이 해서 내가 주인공이고 싶다.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바로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나는 대로인 거예요. 말이나 행동 모든 것이. 그러니까 가령 제가 맨날 얘기했죠. 병문안 가서 뭔가를 반드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마라. 가서 역시 보이면 보이는 대로, 들리면 들리는 대로, 그러면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냥 그렇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반드시 삶에서 괴로움의 원인이 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나오면 나오는 대로,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다. 그냥 그때 일어나는 대로 하면 된다. 그런데 항상 뭔가를 하려고 함 때문에 스스로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하고도 어색하게 된다. 차라리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에서 오는 이렇게 갈등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게 좀 많이 느꼈어요. 그렇습니다. 자, 경험되는 그대로. 네. 자, 에카르트 톨리라고 저기 미국인가 뭐 캐나다인가 어디 수행 지도라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지도자로서.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괴롭다라고 한번 대화하고 싶다고 찾아와서 찻집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계속 자기는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차 마시면서 계속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 보이면 보이는 대로 가만히 있기만 한데 한참 떠들지만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더래요. 한마디 말이었어도 감사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도예요. 제가 절에 보면은 모모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모모라는 책이 있었어요. 미카엘 랜드의 모모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몇 살짜리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이 여자의 장점은 특기는 잘 듣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도 모모하고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이 모모하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이야기하려고 하지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심지어 대화에도
계속 자기가 말을 끼어들어가지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 말하면 계속 무슨 말을 할까 이러고 있어요. 자기가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진짜 듣는 도 이게 최고로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거다. 이런 사람이 정말 인기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응? 아니요. 자, 그것은 아직 듣는 도가 온전치 못해서 그래요. 듣는 도가 온전하면요, 세상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아마 누구라도 와서 나 이런 고민인데 좀 들어줄래? 응? 다 그럴 거예요. 비밀스러운 얘기는 좀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뭔가 하려고 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들리면 들리는 대로 사실 이게 최고예요. 참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니까요. 이렇게 성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일종의 해소작용인가요? 자, 우리 해소작용이다 이제 그런데 오늘 이제 해소작용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해소작용. 보세요. 해소작용이라는 건 뭔가라는 거예요. 자, 제가 감을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해요. 자, 땡감이 익어서 홍시가 돼서 떨어져서 땅에서 없어지면은 이 감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땡감이 조금씩 커가는 과정은 그럼 뭔가요? 이거는 해소작용이요? 새로 뭐 형성되는 작용이? 이거 간단.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비록 지금 이 순간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괴로움이 경험되는 대로 지금 나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괴로움이 경험대로 나가고 있으니까 괴로움의 원인이 쌓여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막 변태적이고 막 성적으로 막 이렇게 노출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변태다 하면서 막 이렇게 질타할 일도 아닌 거잖아요. 질타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질타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자,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땡감에서 이 감이 됐다가 홍시가 되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 땡감이 되는 거. 사람이 괴로움으로 치달아가는 이것도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익어서 괴로움의 원인이 자꾸 만들어지고 가서 괴로움이 경험이 돼서 괴로워서 못 살겠다라고 됐을 때 이제 도라고 하는 상태가 문득되어지든 또는 그런 것이 기에 쏙 들어오는 상태가 되든 그래서 결국 해소가 돼가면은 이 괴로움이 경험되게 되는 이 과정 또한 전체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소작용을 할 수가 있다. 왜? 요것이 요런 괴로움의 원인이 만들어지는 것도 결국에는 이해되지 않은 모르는 불만족성이 있을 때 이 원인이 이게 드러날 때까지 터질 때까지 골마 터질 때까지 더 익어가게 된다. 괴로움이 더 돼서 터져야 되게 되니까 이 과정 또한 전체적으로 해소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삶이란 사실 그냥 해소 과정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변태적인 말이 나오는 것, 사실 변태적인 이 말들이 나오는 것은 뭐겠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죠. 신발 안에 돌멩이 있을 때는 막 내 신발 안에 돌멩이 있다고 돌멩이 있으면 막 아프고 걷지도 못하겠다 이러는데 돌멩이 빼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돌멩이 얘기를 안 하게 되죠. 안 나오게 되죠. 그런데 내 신발 안에 돌멩이 없어. 내 신발에 돌멩이 없어. 이거 미친놈 아니에요? 어? 이것은 뭐예요? 사실은 아직도 뭔가가 있거나 또는 뭔가가 불안하니까 그런 거죠. 자, 마찬가지로 변태적인 말이 자꾸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성에 대한 불만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응? 그렇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올 게 없죠. 응? 그러니까 그것 또한 하나의 해소 과정인 거고 불만족이라는 것이 기회만 되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 괴로움으로 치달아가게 되는 거예요. 가령 그렇게 해서 뭐 어떤 사람에게 되게 호되게 당하든지 면박을 당하든지 또는 충족시켜도 계속해서 더 불만족이 늘어가서 결국에는 그 뭐라고 그러나 그런
일종의 변태 뭐 어떤라고 하는 이런 그런 이 상태가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괴로움으로 경험되게 될 때까지 치달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또한 해소의 과정인 거예요.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안에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말이 그렇게 나오지를 않게 되겠죠. 예. 그게 전 해소 과정의 전 과정이라고 본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을 쌓는다는 건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업을 쌓는다는 것은 뭡니까? 사실은 그래서 업이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업이란 어떻게 보면은 착각 속에나 있을 얘기지 결국 업이라는 것도 해소되는 과정의 일 뿐이다라는 거죠. 괴로움이 경험되어지는 그 과정을 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죠. 그런데 사실 그것은 경험되는 그대로 도라고 하는 데서는 전혀 가령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든 지금 이 순간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데 뭐가 뭐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도 어떤 느낌이라도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데 그걸 업이라고 얘기할 게 있나요? 그래서 천수경까지 어디 보면은 뭐 죄는 자성이 없다. 즉 죄는 실체가 없다. 응? 라는 거예요. 즉 이 업이란 그냥 말일 뿐이지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쌓였다는 것은 착각이지 쌓임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저한테 이런 말씀 해주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매번 상황이 달라지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거사님의 경험 그러니까 이제 이치적으로 분명히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 이해관계에서 전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어떤 요구하는 게 들어오거나 뭐 그런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거사님께서는 저는 아직 그렇거든요. 억울한 그런 게 일어나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걸 정반대로 해석해서 저한테 공격이 들어올 때는 아직 그런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거사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뭐라 그럴까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난다기보다 근데 그 사람 그러니까 일어나요. 상대가 그래도 그런 마음보다는 이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나오는 대로? 그럼요. 일어나요. 분명히 해도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말을 할 때요. 예. 자, 분명하다는 게 뭐예요? 뭐가 분명해요? 응? 자, 나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작용되는 대로가 분명해요. 네. 이거나 자연이나 똑같아요. 비 오고 먹장 부는 거나 여기서 뭐 홍수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거나 똑같아요. 네. 응? 안팎이 없고 너가 없어요. 일어나는 그대로예요. 근데 이게 분명히 아까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무지의 상태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분명히 그 다음에 괴로움이 원인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막 나오는 대로 막 갖다 뱉어내요. 예. 뱉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그대로죠. 나오는 그대로에 자 이게 바른 나옴인지 바르지 않는 나옴인지 이게 없죠.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죠. 그러면 괴로워지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 그 말에 대한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지 어떤 말이 나오고 어떤 행동이 일어나고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그 땅 사람들이 와서 막 뭐라고 할 때 제가 큰 소리도 치고 경찰도 부르고 이랬어요. 응? 제가 불렀다는 게 그렇게 작용이 됐어요. 응? 자, 그럼 또 지나가면 그뿐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작용된다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데 바로 좋아요. 자, 말을 못 하겠어요. 자, 그 차이예요. 자, 저는 아무 문제 삼지를 않아요. 지나간 것에 대해서 여기서 뭐가 일어나고 어떻게 작용되는지 문제 삼지를 않아요. 응? 아니 제가 2, 3일 전에 제가 다퉜거든요. 응, 그러니까. 다퉜는데 아이한테 제가 이렇게 아이 표정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그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잖아요. 소두가. 어쨌든 그 아이한테 면접을 보러 갔다가 아이를 면접장에 데려다 줄 때 거의 1시간 동안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 때 애가 들어왔는데 내가 그 아이 표정을 읽을 때는 긴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왔니? 하고 나서는 이렇게 눈을 피하면서 딱 끊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좀 이따가 와가지고는 왜 애한테 엄마가 애한테 왜 한마디밖에 안 물어보느냐. 그래서 왜 여차저차해서 그렇게 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엄마 노릇을 못한다부터 시작해서 그때 난 이래서 억울해 죽겠는 거야. 남편이? 남편이 나오다가 막 억울해 죽겠는 거야. 나는 사실이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는 또 일어나는 대로 하면 그냥 뭐 해명하려고 또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고3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냥 만약에 일어나는 대로든지 또는 바보가 한 말이어서 일어나지 않게 되든지 또는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든지 저는 어떠한 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없어요. 일어나는 대로요 그냥. 그러면 걸리는 대로. 그렇습니다.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가 어떤 사건의 액시던트가 거사님한테 일어났을 때 그 뒤에 일어나는 대로의 어떤 거사님 행동은 우리의 생각의 관념으로 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작용되는 거예요. 어떻게 작용될지 전 몰라요. 어떻게 작용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 의심은 과연 어떻게 작용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뭐 이런 거 멋있게 멋있게가 아니고 선하게 우리는 지금 선악의 기준을 또 어느 정도 갖고 있잖아요. 선하게 과연 선이다. 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선악이 없어요. 자 어떻게 일어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집에 있는 그 땅 주인은 저 지독한 새끼예요. 그럴 거예요. 그 바늘로 찌르면 피 한 번 안 나갈 놈이라고 그럴 거예요. 또 내 가슴. 예. 자 그러든 말든 그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이렇게 문제 보는 거는 이렇게 돌아서면 이렇게 마음에 막 걸리는 게 있어요. 예. 자, 좋습니다. 그 걸림이 뭐냐? 그것은 어떤 관념에 머물렀을 때 그 걸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관념은요? 그렇게 작용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또는 저렇게 작용됐어야 되는데, 또는 이랬어야 되는데, 때 걸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일어나서 하지 뿐이에요. 그것은 조금 전에 바늘을 찔러도 뭐 괜찮은 정도다 이런 말씀하신 거는 바늘을 찌른다고 하는 그 사람도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그런 식의 발언을 하고 하신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어쨌든, 한 분은 그런 거예요. 뭐, 이야기하는데, 이장님이, 제가 앞집에 있는 땅이 뭐 길 때문에 살 때 이러는데, 이장님이 그 사람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거예요. 이 새끼가 이런 거예요. 제가 옆에 있는데,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는 거예요. 아니, 이장님, 방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새끼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저는 그대로 이야기해요. 나오는 대로 없어요. 또 한 번은, 이 동네에서 이 앞집 땅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장이 당신 손 한번 봐준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동네 사람 다 모인 데를 가서 제가 이장님 저를 손을 봐주시겠다고 그랬다면서요? 저는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예. 동네 사람 다 있는 데서 어른들 다 있는 데서 그러세요. 아니 이장님은 동네 어른이신데 만약에 손 봐줄 일이 있다면은 무슨 가령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예? 다른 사람한테 손 봐줄 게 있다는 건 동네 어른으로서 하실 말씀인가요?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제가 아무 말 못해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그냥 일어나는 대로예요.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 없어요. 가능하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자, 다 이야기해버려요.
일어나서 말하다가 나중에 결과가 또 책임 못 지는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닙니까? 아, 예. 차라리 물론 얘기 결과가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아니요. 자, 뭐 결과가 뭐라 이러도 상관없어요. 근데 최소한 말이에요. 봐요. 물론 그러면 이장님이 이럴 수 있죠. 요새께 한번 두고 보자. 내가 결정적일 때 내가 이럴 수는 있죠. 뭐 저는 뭐가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그 사람이 아직 이장입니까? 예. 그런데 동네에서 제명을 시켰어요. 지난번에. 하여튼 제명을 시켰는데 또 3월까지만 하겠다고 또 뭐 어째가지고 또 그런데요. 어쨌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불이익이 올 수도 있겠지요. 저는 불이익이 오든 말든 상관없어요. 불이익이 오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것이 가령 뭐 드러나면은 이야기가 나오면 또 동네 가서 이야기하면 되고 뭐 안 나오면 뭐 넘어가도 되고 사실은 그 다음에 불이익은 제가 뭔가의 결과를 연연해 할 때 걱정되는 거죠. 그럼 상관없어요. 그게 현재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 세상에 살 때는 내가 만약에 회사에 월급을 안 올려준데 지금 시급을 올려줘야 되는데 당신 사장 7년 동안 월급 한 번도 안 올렸어. 나 노동조합에서 이거 명함 받았는데 가도 돼? 내가 이렇게 하면서 월급 올려줄래 안 올려줄래 이렇게 막 단판 짓고 싶으면 언니 나가라. 그럼 내가 당장 잘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럴 때는 술 그것처럼 집중하려고 심호흡을 해? 네, 심호흡을 막 운전을 하면서 사장 잡아만 막 그럼 잡념이 진짜 있잖아요. 이 갈등하는 상황이 여기 숨에 집중하다 보면 좀 덜한 것도 있어요. 아니. 고사님 자, 이제 얘기하시는 도중에 또 어떤 물고 늘어지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만 부처님 같으면은 그런 상황에서 동네 일이 그렇게 있었을 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렇게 타이르거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 부처님이 안 돼봐서 잘 모르겠어요. 부의장이 오토바이 자주 타고 와서 이 우군님한테 잘 보이려고 애썼는데 어떻게 근데 뭐 그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은 그러는 거고 이게 이업이 된다 싶으면은 이제 그런 거죠. 자주 찾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게 거사님도 작은 부처님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자, 뭐 부처고 뭐고도 모르겠고 그냥 일어나는 대로, 자기는 되는 대로. 예. 그 다음에 뭐 불이익이 올까 안 올까, 뭐 그 생각이 나면 생각이 나는 대로 또 그렇게 해서 행동이 또 그렇게 나가면 나가는 대로. 뭐, 예. 몇장 있었는데. 아니요. 그렇게 판단하고. 자, 배짱의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결국에서는 삶의 이익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삶의 이익이라는 게. 예. 결국에는 우리는 지금 현재 오는 불이익인가? 즉,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는 어떤 손해라고 하는 것이 진정 손해인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서는 손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험이든, 자, 어떤 것만 있습니까? 자, 결국에는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이 뭡니까?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여지는 이것이 전부 다다. 어떤 거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사업이 성공했다, 사업이 망했다라고 하는 경험 사실이 아니에요. 경험 사실은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여지고, 생각이 알아지는 이것이 경험 사실인 거예요. 사업이 망했다, 안 망했다, 성공했다, 이건 경험 사실이 아니에요. 이 모든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우리의 경험 사실은 뭡니까?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의 괴로움과 괴로움이 아닌 갈림길은 요 경험되는 순간에 있지, 사업이 망했느냐, 성공했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분명하다고 한다면은, 왜? 자, 뭐가 일어나도 상관이 없죠. 문제는 경험되는 이 순간이 문제일 뿐이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삶의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손익은 삶에서 똑같은 거예요. 손해만인 그런 일도 없고, 이익만의 그런 일도 없어요. 우리의 경험은 항상 손해와 이익의 갈림길에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밖에 어떤 일에 있지 않아요. 밖에 갔을 때 제가 막 차 보면 저 진짜 너무 흔들고 싶어 이러면서 운전 돌리면 여기로 막 돌아오거든요. 내 숨소리를. 그 사람
것처럼 그래 차라리 그게 윗바사나다 그렇게 생각이 나서 막 숨을 막 쉬거든요. 한 10분 동안 집에 가면 또 계속 예. 자, 그거는 윗바사나가 아니고 사마타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처럼요. 그러니까 저기 같은 경계를 나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마타 경험되는 그대로 자, 그 일어나는 대로 그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 돌리려고 한다는 것은 사마타다라는 거예요. 그죠. 막 예. 이렇게 하고 가죠. 예. 운전하고. 예. 저, 그러니까 우리 나하고 이때까지 잘못돼 있어. 아니요. 사실은 뭐 잘려도 괜찮아요. 그렇죠. 잘려도 괜찮아요. 이제는 그래 비슷해요. 그래요. 그래요. 사실 삶이란 멈춤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꼭 어떤 일이 있으면은 삶이 멈춰버릴 것만 같지만은 그런 일은 없다. 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흐름 그 자체다. 그것을 우리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에서는 사실 어떠한 이 내용적인 것에 의해서 삶의 행불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뭐가 경험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뭐가 일어나고 사라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일어나야 된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도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이 없어요. 일어나는 그대로죠.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예요. 단지 일어나는 그대로를 좋다 싫다 분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치적으로 보면은 이익도 손해도 아니기 때문에 좋다 싫다로 분별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른 잘못된 견해로서 좋은 거와 나쁜 것을 분별해요. 예를 들면은 건강 좋은 거, 병 안 좋은 거, 사업 성공하는 거 좋은 거, 사업 실패하는 거 안 좋은 거. 그런데 사업 실패한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라고 할 수 없어요. 사업에 실패한 거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실패는 좋다 안 좋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니고 분별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할 때 괴로움이 있게 돼요. 그래서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면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 득실이 손익이 같기 때문에 손익이 같다는 것은 손도 아니고 이익도 아니니까 손도 생각할 거 없고 이익도 생각할 거 없죠. 응? 이 말이 뭐예요? 바로 육조 해능 스님이 쫓아오는 뺏으로 돌아왔을 때 한 얘기죠.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면은 사업이 망해도 괴롭지 않고 사업이 성공해도 그냥 뭐 좋으면 좋고 그런데 이걸 좋은 걸 붙잡아 버리면은 어때요? 그러면 괴로운 거 치달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냥 이런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가 없으니 어떻게 작용돼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작용되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조건화돼서 일어나는 거지 내가 그렇게 하고 안 하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 가령 저는 법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도 명색이 법대로 나왔으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나는 없고 그런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 경험에 의해서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는 거 없어요. 그런 경험에서 작용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직업 또한 가령 어떤 직업이 좋고 어떤 직업이 안 좋고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져 가요. 제가 아까 억울하다고 일어났던 그 생각조차도 그 과거의 어떤 관념의 경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억울함이 아니라 억울하다는 생각일 뿐인 거예요.